트윈베스트 로빈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폭등장. 코스피가 3.6% 상승했고 국면 점수는 0.44예요. 자, 바로 가보죠.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시장 도함수가 켜졌어요. 코스피가 최근 열흘 22%나 빠졌다가 이틀 연속 위로 반등했죠. 이건 어쩌면 바닥을 다지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나스닥은 0.54% 올랐고 S&P 500도 0.26% 상승했어요. 다우는 0.04% 떨어졌지만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는 그럭저럭 버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금은 하루 만에 0.41% 올랐어요. 금이 오르면 보통 사람들이 돈을 안전한 곳으로 몰리는 거죠. 반면 유가는 22.1%로 하락했어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경기 부진이 걱정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보여요. 미국 증시는 괜찮아 보이지만 금과 유가가 이렇게 엇갈리다 보면 바깥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다는 거. 금리도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10년물은 4.682%, 한국 10년물은 4.282%예요. 이건 좀 놀라운 수치인데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은 건데 왜 그런가 보니 성장주가 미래 수익을 더 깎아 계산해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안전한 채권 이자가 더 나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런데 미국 2년물은 4.190%로 10년물보다 낮아. 이건 장단기 금리가 뒤집힌 게 아니라서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징후는 아니에요. 다행. 하루 만에 0.65% 올랐어요. 근데 이건 그냥 흔들린 거예요. 전체 구간으로 보면 19% 빠졌죠. 이거 보세요. 코스피가 빠진 폭이랑 비슷해요. 비트코인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어서 사람들이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로도 빠졌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심리가 전반적으로 식었다는 뜻이죠. 주식도 코인도 같이 눌린 건 위험자산 전체가 눈치 보는 중이라는 신호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매매 현황 좀 보시죠. 이 차트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언제 사고 팔았는지 다 보여줘요. 회색 선은 코스피 추세이고 그 위에 초록으로 칠해진 구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바닥턴 신호예요. 코스피가 크게 떨어진 뒤에 방향이 위로 꺾이는 바로 그 바닥 상승 초입 순간이죠. 그리고 빨간 세모가 우리가 실제로 산 날, 파란 세모가 실제로 판 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초록 신호가 떴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종목 점수와 시장 국면이 허락해야 실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세모, 실제 매매, 가초록 구간과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폭락장 한복판이면 신호가 떴다 해도 게이트가 막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닥턴은 이미 며칠 전에 잡혔고 지금은 그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저점 대비 9% 올라온 상태예요. 바닥을 새로 찾는 게 아니라 위로 돌아선 흐름을 따라가는 국면이라고 보면 돼요. 국면 중립 약세, 점수 0.443은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 3.1%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70% 문턱은 아직 멀었죠. 이 신호 최근 60일 중 22일이나 넘었으니 자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만 믿고 들어가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꼭 국면과 함께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으니 MNC 솔루션을 새로 담았어요. 바로 그게 오늘 매수 이유죠. 실제 성적표와 매매 이어서 보죠. 시작 자본금 10억 원에서 지금 10.37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누적으로 3.70% 수익을 냈죠. 근데 요즘 기간별로 보면 최근 일주일은 0.11%로 올랐지만 한 달 기준으로는 2.27% 떨어졌고 3개월 기준으로는 8.30% 손실이 있었어요. 오늘 새로 산 종목은 MNC 솔루션이에요. 4,2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솔직히 좀 적은 금액이긴 해요. 하지만 제 룰이 이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죠. 지금 남은 현금은 8.65억 원이. 오늘 실제로 사고 팔았던 거 그 이유까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산 건 신규 1종목 MNC 솔루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급등 확률이 문턱을 넘어 약세장 예외로 절반만 담은 거예요. 보다시피 시장이 안 좋을 땐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위험한 걸 제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힘들면 투자도 조심스러워져야 해요. 특히 약세장에서는 수익을 빨리 확보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죠. 이럴 땐 매도보다는 매수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산 MNC 솔루션은 그 예가 되는 거예요. 급등 확률이 높아서 약세장 속에서도 예외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죠. 그런데도 반은 놓치고 산 건 그만큼 위험을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포트폴리오도 조정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흐름이 안 좋을 땐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요. 오늘 결론 딱 한 줄.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아참, 이거 실제 계좌 아니고 시뮬레이션인 거 아시죠? 참고만 해주세요. 따라 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
오늘 저희 모델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5개를 소개할게요. 전체 4023개 종목을 모두 평가한 뒤 상위 0.5%, 그러니까 20개만 남기고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좋게 본 5개만 강력 추천으로 뽑아내죠. 오늘 1위는 케어젠이에요. 종합 점수 0.9984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의견 차이는 0.18%로 거의 다들 똑같이 좋아하는 거죠. 2위는 DYPNF. 코스닥 종목인데 점수 0.9981. 의견 차이 0.10%로 가장 의견이 맞아떨어져요. 3위는 네오크레마. 점수 0.9979. 의견 차이 0.24%로 제일 갈린 종목이에요. 4위 두산우, 5위 부산산업도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견 차이예요. DYPNF는 모델들 의견이 거의 같지만 네오크레마는 의견이 좀 더 분산돼 있어요. 의견 차이가 클수록 이거 확실해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매매 규칙도 짧게 알려드릴게요. 목표 수익은 30%, 손절은 마이너스 25%로 잡아두었어요. 30% 오르면 이익을 챙기고 빠져나가고 25%까지 밀리면 그만둘 수 있게 해뒀어요. 5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가 크게 떨어진 종목은 교체해요. 5개 자리에 쪼개서 담는 구조라서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이 5개 종목은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시장 국면이 중립 약세이고 급등 확률도 기준 아래에 있어요. 진입문이 닫혀 있어서 오늘은 절대 사지 말아요. 오늘 지수는 좀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어요. 코스피는 고점에서 약 20%나 떨어졌고 코스닥도 함께 떨어지면서 좀처럼 반등을 보이지 않아요. 저점 대비로는 9%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엔 어렵죠. 하락장에서는 가끔씩 반등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아. 오늘 외국인은 2조 1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6,800억 원을 샀어요. 그런데 개인은 2조 7천억 원을 팔았죠. 말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지 않고 오히려 산 거죠. 그런데 개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이건 수급이 완전히 엇갈린 거죠. 한쪽은 매수하고 한쪽은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손들이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죠. 왜 그럴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단기로 움직여서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안 맞으면 가격도 안 맞아요.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지만 개인이 계속 팔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기 어렵죠. 이건 좀 복잡한데요. 요약하자면 큰 손들이 돌아왔다고 보긴 이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진짜 들어온 거죠. 이건 주목할 만한 신호예요. 코스닥은 어땠을까? 화면 코스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외국인은 1,400억 원을 팔았고 기관도 1,200억 원을 팔았는데 개인은 2,600억 원을 샀어요. 이건 좀 특별한데요. 코스피랑 방향이 같아요? 다르죠? 방향이 같으면서도 누가 팔고 누가 산 게 보이죠. 개인이 계속 사는 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도 개인이 끌고 가는 거라서 좀 긴장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의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라서 그들의 움직임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계속 사는 건 지금까지 오르는 추세를 믿고 있는 거죠. 이건 좀 흥미롭게 보여요. 개인이 강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럴 땐 개인의 힘이 더 강한데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해요. 이건 결국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잖아요. 개별 주식 말고 ETF는? 화면 ETF 수급으로 바꿀게. 8월 12일 기준 외국인이 1,400억 원 순매수, 개인이 1,800억 원 순매도, 기관은 500억 원 순매수예요. 개별 주식이랑 ETF에서 외국인 방향이 얼추 같은 쪽이에요. 종목이든 시장 전체 베팅이든 방향이 한쪽으로 잡혀있다는 뜻. 수급 봤으면 팔 준비도 봐야죠. 화면 대차장고 추이로 바꿀게. 대차장고는 빌려서 팔려고 쌓아둔 물량이라 오를수록 팔대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152.3조 원 규모인데 최근 사흘 0.0% 줄어들었어요. 팔대기가 좀 줄어든 건 그나마 다. 팔 준비를 보았으니 이번엔 살 돈. 화면과 고객 예탁금 추이로 마무리하자. 예탁금은 주식 사려고 대기 타는 돈인데 7월 29일 109.6조 원이던 게 8월 11일 97.9조 원으로 약 10.6% 빠져나갔어. 사겠다고 준비된 돈이 줄면 시장 밀어올릴 힘도 딸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시장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예, 눈앞에 있는 날짜들 좀 보세요. 8월 13일엔 옵션 만기일이 있고 같은 날 CPI 소비자 물가 수치가 발표돼요. 그리고 14일엔 PPI 생산자 물가가 나와요. 각각 0일, 0일, 1일 남았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CPI 소비자 물가예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 있죠. 반대로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서 시장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8월 27일엔 GDP도 발표돼요. 이런 시점의 결과를 기다리며 들어가는 건 저희 스타일이 아니에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이게 외국인의 보유 자산 규모예요. 지금은 2,141조 원 정도인데요. 요 며칠 간격이 짧은 사이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면서 뚝 떨어졌다가 요즘은 일부 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분위기나 지표에 따라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그런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코스닥은 3.0% 빠졌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더 심한데요. 20거래일 전보다 5.2%나 줄었어요. 이건 수급이 좀 꼬인 느낌이에요. 오늘 내용 쫙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시뮬레이션은 누적 3.70% 수익 상태고 오늘 시장 국면은 중립 약세, 점수 0.443예요. 급등 확률이 3.1%로 아직 기준 아래라 예외 조항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규 없이 지켜봤죠. 핵심은 딱 하나예요.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 다음 CPI 소비자 물가 결과 나오기 전까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 권유 절대 아니에요. 참고만. 판단이랑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 말고. 자,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 나도 투자 미투인베스트 로빈이었습니다. 내일 또 보죠.